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핵심 부동산 소식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8월 금통위와 향후 금리 인하 시점,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매년 2만 가구 부족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8%로 8월 4일 이후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보합 수준이에요.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데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된다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0.3%가 넘어가면 정부 대책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대 은행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을 봤는데 6월에는 6.8조 원, 7월에는 4.1조 원, 그리고 8월 27일까지 기준으로는 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이 5조 원이 증가되면 5조 원 이상 늘어나면은 금융당국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3조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나 가계부채 증가 통계 모두 다 추가 규제 명분을 좀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현재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올리면은요, 아마 모든 유주택자한테 비난을 동시에 받을 겁니다. 이런 보유세 강화 카드 같은 거는 명분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은 부동산 시장 과열인데 지금 그런 과열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요즘에 LTV 규제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급지 아파트는 LTV 규제에 직격탄을 받았지만 중급지나 하급지 아파트는 LTV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여전히 잘 되는 데가 많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새 금융 투톱이 40%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규제 내놓을 경우에는 이제 중급지 아파트 소유주들의 비난이 커지겠죠. 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상승률이 제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여전히 강세로 보이는 지역도 있긴 있었어요. 먼저 송파구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갈아타기의 성지과 같은 곳이고 대단지 규모의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자, 두 번째는 성동구 지역입니다. 0.19% 급등. 과천시도 0.18% 상승을 했고요. 분당구도 0.18%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동구, 과천시, 분당구 왜 그럴까요? 최근 늘어난 상담 접수건이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갭 투자를 하려고요. 원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 한 7, 8억 정도 받을 생각이 있는데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15억대밖에 아파트밖에 못 사네요. 그래서 10억 아파트를 그냥 나는 월세 산고 갭 투자해서 19억, 20억 아파트를 사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갭 투자할 때 가장 내가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갭 투자가 안 되고요. 목동과 여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가 어디다? 성동, 마포, 강동,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판교 등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의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 8월 금통위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2.5%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안정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였어요. 자,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도 힘들 것으로 보고 11월 27일에 있는 올해 마지막 금통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7월하고 8월 초에 거래가 정말 부족했다가 인기단지 중심으로 거래 증가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다면 인기단지 중심의 거래 증가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 아마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5대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2.45%입니다.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요. 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8에서 3.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당분간 이런 금리 수준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서울에서 연 2만 가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구가 쪼개지는데 집은 부족하다. 부동산 R114에서 조사한 건데요. 서울에서 7년 연속 가구 수가 주택 공급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가구수 증가는 5.3만 호인데 주택 증가량은 연 3만 3천 호에 불과했기 때문에 2만 호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가구 대비 주택이 부족한 규모도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은 26만 3천 가구, 경기도는 3만 6천 가구, 대전시는 2만 4천 가구, 인천시는 1만 1천 가구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주택이 부족하면 26만 명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있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비선호 주택에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호 주택이 그만큼 부족한 곳이 서울시다. 그 다음은 경기도, 대전, 인천 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R114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전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 대책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중심으로 맞춤형 확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통 공급 부족이 인식되면요,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급 대책은 좀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정권 때마다 뭐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저는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019년 말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는 94.2%, 2023년 말에는 93.6%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예요. 문제는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38,559호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인 17,979호로 줄어들고요. 2027년은 이보다 더 감소한 11,884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택지가 남아있지 않고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대거 지정했었던 뉴타운도 대부분 소진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도랑 인천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년에는 인천과 경기도 모두 다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전세 만기가 다가오나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2년 뒤의 시장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양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비싼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갔고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 연장을 했을 때 과연 2년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주 연속 둔화가 됐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강력한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대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과천, 분당, 판교, 이제 성동, 마포, 강동 지역의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금통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인하 시점은 11월 예상이 우세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 실제 정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 2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 우려 내년부터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올해 전세 만기를 맞으신 분들은요, 2년 뒤의 상황도 고려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